오늘 탐정디와 알아볼 사건은 아이돌을 향한 그릇된 사랑, 바로 사생 문제입니다. 아이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따라다니며 사생활을 침범하는 사람들, 그리고 공인으로 감당해야 하는 일이라기에는 너무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아이돌들. 오늘 알아볼 사건 파일은 바로 잘못된 사랑 때문에 고생한 아이돌 탑6입니다. 탐정디와 함께 이게 진짜 실화인가 싶을 정도로 믿기 어려운 아이돌 사생활 침해 사건에 대해 알아볼까요?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누르는 거 잊지 않으셨죠? 영상에 나오지 않은 아이돌 사생활 침해 사건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근 오마이걸 승희가 한 집착남 때문에 큰일을 겪었습니다. 프로듀서 탱크가 오마이걸 승희를 저격하는 디스곡을 공개한 것인데요. 가사에는 걸그룹 멤버 누군가가 TV 속 이미지와 달리 수위 높은 이야기들을 한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알고 보니 탱크가 승희에게 일방적으로 고백을 했고 이를 받아주지 않자 이런 노래를 내게 된 것이었습니다. 탱크는 과거 승희에게 자신이 극단적 시도를 할 거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놀란 승희는 곧바로 탱크를 도우러 갔다고 하는 이후 탱크는 승희에게 일방적으로 고백을 했고 과도하게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승희가 정중하게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탱크는 언론을 통해 온 세상에 영원히 기억이 남게 해주겠다는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다고도 하죠. 이런 행동에 승희는 약 석 달간 공포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승희는 더 이상 연락을 지속할 수 없겠다는 판단을 해서 이후 탱크와 연락을 끊었고 그 이후 탱크는 승희를 저격하게 된 것인데요. 사실 탱크가 이런 짓을 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뮤지컬 배우 윤수은 또한 탱크에게 고등학교 시절 일방적인 구애를 당했다고 밝혀졌는데요. 이후 탱크가 발매한 앨범에는 그녀의 이름이, 가사에는 그녀에게 했던 행동들이 묘사되어 있어서 소름 끼쳤다고 합니다. 탱크 이분 치료가 시급한 것 같아 보이네요. 블락비의 지코도 사생활 침해 때문에 고통받은 적이 있습니다. 숙소에서 잠을 자던 지코는 누군가가 도어락을 누르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숙소를 청소해주시는 아주머니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관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자 외부인은 될 때까지 계속 시도했다고 하죠. 놀란 지코는 모니터를 통해 문 바깥의 상황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지코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자 오히려 당당하게 카메라를 보며 V포즈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전혀 놀라거나 얼굴을 가리는 등의 창피함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너무 무서웠던 지코는 그 사건 이후 아예 집을 이사해버렸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지코 작업실을 알아내 앞에다 쓰레기를 버리고 문에다가는 포스트잇 편지를 붙여놓는 등 갈수록 행동이 뻔뻔해져 갔습니다. 참다 못한 지코는 결국 자신의 트위터에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개인적인 공간을 침해하는 행위는 절 학대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절대 팬사랑이 아니에요 라는 글을 남겼죠. 나연은 무려 2019년부터 이상한 사람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독일인 조슈라는 남성은 나연이 본인과 사귄다는 망상에 빠져 나연이를 괴롭히고 있는데요. JYP 사옥을 넘어 나연이 갔던 애견 카페, 네일 카페를 돌아다니며 나연의 발자취를 쫓는 소름 돋는 영상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SNS에 JYP 엔터테인먼트가 의도적으로 나의 진정한 사랑을 방해하려고 하고 있다는 헛소리를 하기도 했죠. 이게 무슨 소리야? 12월 29일 나연을 만나기 위해 공항까지 쫓아온 조씨는 멤버들이 다니는 골목 정보, 매니저가 없을 때 만날 계획, 매니저를 제압할 계획까지 세워놓아 더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2020년 1월 1일에는 일본에서 귀국하는 비행편 정보를 입수해 같은 비행기에 탑승, 기내에서 계속 나연에게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결국 나연은 인스타로 집에 돌아가주세요. 제발 그만해주세요. 제발 부탁할게요 라고 호소했는데요. 이 정신나간 사람은 이후에도 채영의 전화번호를 유출시키거나 지금도 인터넷에서 나연이를 만나지 못해 약까지 처방받게 되었으며 나연이 나를 만나는 것을 싫어한다면 나에게 연락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등 망상을 지속 중이라고 합니다. 나연이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JYP의 강경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엑소 하면 많은 사랑을 받은 만큼 또 사생으로 고생을 많이 하기도 한 아이돌이기도 하죠. 연습하다가 잠시 나왔는데 밖에 자리 잡은 사생 때문에 깜짝 놀라서 다시 들어가는 모습이 찍히거나 사생들이 화장실 안까지 쳐들어와 사진을 찍어서 화장실 갈 때도 문 앞에서 서로 보초를 서주는 등 데뷔 초 안쓰러운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백현은 트위터에서 엑소 멤버들의 개인정보를 파는 계정을 발견한 적이 있는데요. 엑소 정보팔이라는 트위터 계정은 엑소 멤버들의 차종과 차 번호, 오피스텔
모델과 작업실 위치, 매니저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백현은 단면으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이렇게 팔아도 되는 건가요? 라며 일침을 날렸죠. 또 제주도로 워크숍을 떠나 간만에 휴가를 즐기던 백현의 모습을 사생팬들이 찍어 인스타에 올리자 휴가 즐기러 왔는데 예쁜 모습도 아닌데 사진 찍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진짜인지 루머인지 입간이 어려운 각종 사생썰들이 독보적으로 많은 엑소 인기 아이돌이라 견뎌내야 한다기엔 그 수위가 너무 가혹한 게 아닌가 싶네요. 에이핑크는 2017년부터 한 사람에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범인은 캐나다에 사는 32세 한국계 미국인 남성. 협박을 시작한 이 사람은 KBS 신관 사전 녹화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라는 등 모든 에이핑크의 스케줄을 파악하며 협박을 일삼았는데요. 이 때문에 에이핑크와 방청객 150여 명이 대피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 사람은 과거 청와대를 폭파시키겠다는 협박을 한 전적이 있습니다. 한동안 뜸했던 범인은 2019년 다시 모습을 드러냈는데 V앱에서 갑자기 정은지의 집 주소를 밝히기 시작.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어 체포되지 않을 것을 알고 오히려 직접 신문사에 연락해 인터뷰를 할 정도로 뻔뻔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협박을 시작한 이유가 더 황당한데요. 청순 컨셉이면서 TV에서 소개팅도 하고 우결도 찍으면서 남자와 손도 잡고 키스도 하는 걸 보니 열받아서 협박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거기다 적반하장으로 에이핑크보다 밥 못 먹고 잠도 못 자는 본인이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했죠. 이 뭔 개소리야? 슈퍼주니어의 김희철도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한 사생은 숙소에 잠입해 자신의 속옷을 멤버들의 속옷 사이에 끼워 넣는 이상한 만행을 벌였는데요. 게다가 멤버들이 새벽에 속옷만 입고 놀고 있었을 때 갑자기 동해 오빠 곰돌이 속옷 너무 귀여워 라고 문자가 와 모두를 소름 돋게 만들었습니다. 숙소가 12층이었다고 하는데 대체 어떻게 본 걸까요? 그때 그 일 이후로 슈퍼주니어는 뷰를 포기하고 커튼을 치고 생활한다고 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핸드폰 번호를 바꾸면 곧바로 오빠 번호 바꿔도 우리 다 아는데 라고 문자가 오거나 화장실에 있으면 우르르 몰려와 사진을 찍거나 사인을 요청하는 등 일반인의 상식으로 믿기 힘든 일들을 겪었다고 합니다. 김희철은 그때의 트라우마로 아직도 화장실에 들어가면 꼭 좌변기가 있는 곳으로 가 문을 잠근다고 하죠. 오늘은 이렇게 사생활 침해로 힘들었던 아이돌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듣기만 해도 눈살이 찌푸려지는 이야기들이네요. 이러한 행위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그 누구든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권리는 없죠. 더 이상 아이돌들이 사생활 침해로 고통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탐정D가 파헤쳐줬으면 하는 K-POP 아티스트의 특별한 이야기들이 있다면 댓글로 요청해주세요. 이상 탐정D 두유람이었습니다.